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두고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수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박정훈 대령은 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 대상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에 의혹이 덧붙여진 이 사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군인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건 일단 처음 발생 자체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보면 일단 이게 그 지난 7월에 수해 복구하는 그 대민 지원을 나간 이 해병대 채모 상병이 구명조끼 입지 않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죠. 이유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전장구를 하고도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중수색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재난 구조에 자격이 있고 훈련이 된 소방관도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를 그 유속이 빠른 현장에 투입시킨 것부터가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를 했고 지시했다는 카톡방 내용은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범죄 혐의는 사실상 증거는 차고 넘치고요. 그 박정훈 대령이 얘기하는 쪽은 어쨌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사단장을 혐의 대상자에 넣고 빼느냐 이 과정에서 지금 외압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첩을 이제 사망사건이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서 사망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이제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검찰이 하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원래는 7월 28일까지 좀 이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8월 1일에 국회 보고가 있고 8월 2일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8월 2일 날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경에 이제 900페이지가 넘는 수사 자료를 이제 이첩을 했죠. 그 이후에 사령관의 이제 뭐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군사경찰 수사권을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명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군사 경찰 하위 법령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직권 남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언론 브리핑을 준비해야 하는 수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압축한 7쪽인가 8쪽짜리 이제 보고서가 있고 이 보고서는 사령관 결재 사인이 있고요. 해군 참모총장 결재 사인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대면에서 결재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본인이 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 이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중대한 외압이 무엇인가는 국민들이 다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게 이런 제목이 있긴 있나요? 이게 네,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적용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를 방지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전시에 지휘관이 이제 적과의 교전이 발생하면 임전무퇴, 그러니까 작전에서 후퇴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즉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항명죄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지휘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즉각 체포해서 군기를 흐트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시도 아니고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잘못한 거죠. 처음에는 집단항명 수괴라고 했다가 박 대령만 포커싱이 맞춰져서 그러는데요. 밑에 있는 수사관들도 다 포렌식 당하고 압수수색 당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전화 안 받아서 집단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시 반에 이제 수사 기록 900페이지 넘는 거 이첩하러 갔는데 이제 중단하라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는데 안 받은 게 아니라 수사 자료를 이제 이첩을 그냥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9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자료를 경북경찰청이 다 들여다보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건 인계서라는 걸 작성해요. 그래서 요약본이거든요, 일종의. 이것을 같이 주면서 사건에 대해서 초동 수사한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은 걸 가지고 박 단장하고 집단을 이루어서 항명했다라고 해서 다 압수수색 당하는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해보니까
아니니까 슬그머니 항명죄로 바꿉니다. 이들 모습 좀 궁금한 게 그럼 이분은 1사단장은 어떠한 인연이길래 이렇게 비호를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작년에요. 그 포항에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 네. 장갑차 투입해서 네.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면을 살려줬잖아요. 그 대통령이 네. 직접 전화도 하고. 잘했다 이렇게 예, 격려를 예.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당일 장관이 출국하기 전에 오전 11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식이면 누가 지휘를 하냐라는 얘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이 건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원회하고 예결위 그리고 대정부 질문 때 완전히 공격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거짓말한 것들이 하나둘 들통나기 시작했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개각과 안보 라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지만 왜냐하면 국회는 지금 국정조사도 저희가 5만 명 서명해서 들어가 있죠. 국정감사도 앞으로 있죠. 그리고 예산국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국회 불려나가서 계속 추궁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정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신원식 의원이 되면 이제 전열 정비도 다 되니까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향하는 것을 딱 사다리 걷어차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서 최상병 죽음의 원인도 밝혀야 되고 박대령도 지켜야 되고 박대령이 지금 수사단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복직 서명 운동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병대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일반 시민들도 많고요. 해병대 전우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수사단장직에 복직을 하게 되면요. 김계한 사령관하고 참모회의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또 이분이 전직 사령관들한테도 압박받는 게 있어요. 전역 지원서를 내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네가 방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해병대가 쑥대밭이 됐다. 자유와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정치군인들이 해병대를 지금 도륙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해병대 전우분들이 붕괴해서 23일 날 병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해요. 헌법 39조 1항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2항을 보시면 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런 헌법적 명제에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러 간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시민이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항명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안에 좀 궁금한 게 지난 8월달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 박정훈 대령이 집단 린치에 가까운 그런 인권침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에 이제 이걸 긴급구제 신청했잖아요. 인권이라면 이런 거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인권위에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군인권 보호관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 차관급인 분이 군인권 보호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인데요. 사실은 이중사 사망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 그리고 그 수많은 군대 내에서 죽은 피해자 사건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핏값으로 만들어진 제도고 인권위에 30명의 군인권 보호국의 직원이 생겼어요, 새로. 30명이나요? 네. 저희가 이제까지 군 사건 관련해서 이거 포함해서 4건의 긴급구제 신청을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지. 유일하게 이것만 지금 긴급구제 군 사건으로는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 기각했고 보름 이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하냐면 위원장하고 3명의 상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니까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군인권 보호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빠락빠락 우기고는 18일 날 열기로 한 위원회가 한 명이 나는 그날 못 온다 해서 무산되니까 송도한 위원장이 그럼 18일 날 상임위원회를 합시다라고 해서 그 전날 사인을 해요. 임시 상임위원회 개최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파봤잖아요. 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줌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장비를 가지고 집에 보냈더니 연락 두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 대통령실 개입이 이미 들통이 났고 대통령의 개입이냐 아니냐를 의심하는 단계에서 차관급 군인권 보호관이 보호하라는 군인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합리적 의심을 더욱더 의심케 한다. 라고 얘기한 걸 명예훼손이라고 저와 군인권센터를 각각 5천만 원씩 민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들은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특검 추진해야죠. 지금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는 이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을 상대로 한 특검이 최초로 통과됐는데 안미영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발표하는데 그때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보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핸드폰을 교체하고 증거가 많이 인멸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안미영 특검이 직접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압색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증거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경북경찰청은 지금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대장 압수수색 영장이 JTBC에서 공개한 걸 보면 여단장은 혐의에서 뺀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경북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국방부가 던져준 축소 범위 내에서만 수사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현재 추가 고발을 공수처에 하는 것들을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실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복사본을 파쇄했다 그러거든요. 이걸 뺏겼느냐 그냥 줬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경북경찰청장이 또 다른 외압에 놓였을 개연성이 높지 않겠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약간 어디든 일단 다 고발을 해놓고 가고 있지만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건 이첩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된 수사 자료의 원본을 국방부 검찰단이 뺏어가서 이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게 원안대로 그대로 다시 넘어갔는지 갈아엎고 뺄 거 빼고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무단으로 탈취해 가니까 이 검시에 입회했던 해군 군 검사가 수사관한테 그런 전화를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취록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거의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있을 법한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상황에서는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죠.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이거는 뭐 워터게이트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4개월 뒤에 특검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시민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사건 자체가 사실 발생한 일 자체는 수해 복구하다가 사람이 사망한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잖아요. 뭐 인권위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국방부까지 그리고 또 사실 대통령실까지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까지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원안대로 넘기게 그냥 해줬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하면은 끝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사단장을 빼라라고 하니까는 결국은 사달이 난 거고 사단장을 빼는 것은 명령권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에 관여를 하니까 결국은 박 단장이 이걸 이제 넘긴 거고 이첩을 한 거고 그걸 다시 뺏어 오기 위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여기 범죄 혐의에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이제 가서 수사 자료를 탈취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검찰단의 단장 원스타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무관리관이 빼라라고 하니까 여기 개입되는 거죠. 장관이 빼라라고 했으니 여기 개입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항명으로 엮어요. 이게 무죄가 나면 이 사람들은 다 유죄받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그쵸, 네. 박 단장을 형사처벌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군인권 보호관한테 긴급 구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권이, 긴급 구제는 기각시켜놓고 기각하기 전에는 또 도망을 갔다가 도망간다고 하니까 도망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이제 민사를 걸고, 그리고 경북경찰청장은 줘야 되지 않을 수사자를 줘버려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여기에 또 대통령실이 수사 계획서를 보내라, 수사가 다 끝나니까 수사 자료를 보내라, 그럼 못 보낸다, 그럼 언론 발표 자료를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연루가 돼요. 그리고 뒤집어 엎는 과정에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루된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네,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견적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특검도 거의 역대 슈퍼급 이게 특검을 구성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수사 인력이 되게 많이 투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갈수록 점입가경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까지 될 사안이었을까요? 아니죠. 의법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사단장을 형사처벌하면은 끝나는 문제를 지금 사단장 하나 보호하려다가 초과 상관을 다 태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권력형 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이 됐으니까 군인이긴 하죠. 회사에서 국장직 이런 데 이제 보직해임 되면 저기 책상 어디에 구석 창고 같은 데 주잖아요. 이제 사단 사령부에서 안 보이는 데다 책상 주고 거기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뭐 꿋꿋하게 잘 버티고 계십니다.